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어졌던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면서 지지라인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적용해놨던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 여기서 618 라인을 캔들의 몸통으로 잘 지켜준다라면은 여기에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소수점들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인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0.236 라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가 빠진 라인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이 382 라인과 62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 그리고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위에서 382 라인에서 지지 받고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그 나오는 반등의 힘이 더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어 준다라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 승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솔라나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보여줬던 상승력을 이어가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솔라나가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준 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최근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밈코인인 봉크코인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세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요. 이 솔라나의 TVL 총 예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생태계도 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데이터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1일 거래량도 1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긍정적인 속보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건 바로 솔라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FTX 부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11월 달에 이 FTX가 파산을 했는데 이 당시에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는 애초에 이 FTX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 FTX는 그만큼 대량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 사태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고 다른 코인들이 어느 정도 이 악재를 극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솔라나는 이 부분이 길게 이어지면서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작년 10월쯤 돼서야 이 부분을 끌어올리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도 이 FTX 리스크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상승력이 나왔던 겁니다. FTX가 고객 자산 반환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갔죠.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했던 FTX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물량에 대한 매각 명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FTX가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바로 이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기관들의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이런 솔라나 개별적인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스탠스와 타점, 전략과 비중 전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FTX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리 갠슬러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이 직접
FTX의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FTX에서 발행한 토큰인 FTT가 장중 90%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은 FTX의 새로운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행한다면 FTX는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례적으로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면 코인 시장에 상당히 적대적인 이 SEC의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 그리고 여기서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 블랙록이라고 나와 있죠.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면서 미 월가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는 가장 거물급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물급 기업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이 소식에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이게 승인됐다라는 오보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단 10분 만에 10%라는 급등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블랙록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FTX 거래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록도 FTX의 예기치 못했던 파산으로 인해서 재작년 11월 달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블랙록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은 또 마찬가지로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갠슬러는 임명 이후에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민주당 정치적인 이런 커넥션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전부터 블랙록은 SEC에 신청한 ETF 건들 중에서 무려 99.8%가 승인받는 엄청난 승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물려있는 이 FTX를 살리기 위해서 게리 갠슬러가 직접 나서서 공개 발언을 한 거고, 이게 FTX 부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TT, 솔라나까지 상승력을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FTX 인수가 추진 중인데 처음에는 무려 70여 곳이 넘는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3군데까지 추려지면서 최종 낙찰 기업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이슈도 물론 FTT 코인과 솔라나에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은 단순 여기서 FTX 부활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손실을 복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솔라나가 또 가장 크게 기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슈 때문입니다. Could BlackRock apply for the spot ETF for Solana in 2024? 블랙록이 솔라나의 스팟 ETF, 이게 현물 ETF죠. 현물 ETF 신청할 거냐 2024년도에. 지금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블랙록, 솔라나, SEC 이 커넥션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 그 승인이 다음 주 초안에 나올 거고요. 비트코인이 승인받기도 전에 블랙록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승인을 받는다라면 이더리움도 당연히 승인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거냐? 우리는 미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본문을 살펴봐도요. 지금 바로 3번 타자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 ETF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시간상으로는 올해 안에 승인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신청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청했다라는 소식만 전해져도 우리가 이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충분히 급등을 만들어 내줄 수 있을 만한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승인된 ETF건이 없지만 이미 이 솔라나를 포함하고 있는 ETF 상품들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솔, 솔라나 신탁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는 블랙록, FTX 그리고 솔라나로 이어지는 탄탄한 커넥션으로 인한 투자 자금이 잘 유치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걸 도울 수 있는
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까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런 관련 이슈들이 또 업데이트 될 때마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저점 매수 타점을 찾아서 그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카톡방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서 타점과 비중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